챔피언십 시리즈가 시작되었고 벌써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리너스와 블루제이스의 아메리칸 챔피언십은 메리너스가 적지 토론토에서 2대0의 압승을 거두며 시리즈 승리 확률을 80% 이상으로 올려두었고, 다저스는 미러키와의 첫 경기를 이겨내며 역시 원정에서 첫 승을 따내게 되었습니다. 챔피언십 시리즈는 참고로 2-3위 루트로 진행되는데, 상위 시드팀 토론토와 미러키가 앞선 홈경기 2판, 후반부 홈경기 2판을 홈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럼 개론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차전은 쫄깃쫄깃한 승부 끝에 다저스가 1대1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양팀 투수들의 좋은 피칭으로 양팀 총점 3점밖에 나오지 않는 투수전이었. 시리즈가 시작되기 전에 프리먼, 오타니의 활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했는데 바로 해주는 프리먼입니다. 역시 큰 경기에서 언제나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프리먼이네요. 오늘 2루타 하나, 홈런 하나를 쳤는데 만약 프리먼이 이대로 살아난다면 다저스에겐 큰 힘이 되어줄 것 같네요. 오타니도 오늘은 나름 선방했습니다. 안타를 하나도 쳐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볼넷을 3개나 얻어내 3출루 경기를 해냈습니다. 요즘 타석에서 몸이 반응하기보다는 머리가 반응하는 것 같은 다소 생각이 많아 보이는 오타니였는데 과연 반등을 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미러키의 타선은 오늘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8회까지 스넬에게 꽁꽁 묶였던 게 조금 뼈 아팠습니다. 그래도 경기는 8회까지 1대0일 뿐이었습니다. 야구에서 한 점 차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점수죠. 그리고 무슨 일은 9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선빵은 다저스였습니다. 뒷문을 단단히 지켜주던 미러키의 마무리 우리배가 9회에만 3개의 볼넷을 내주며 밀어내기 1실점을 해 2대0 리드를 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경기는 사실상 거의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다저스도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역시 포스트시즌에 들어와 철벽을 자랑했던 사사키 로키가 1점을 내주고 2사 1-3루까지 핀치에 몰려 결국 강판되죠. 그리고 올라온 트레이는 이게 맞아? 라는 많은 팬들의 머릿속에 물음표를 그려냈겠지만 결국 트레이는 투랭을 삼진 처리하며 게임을 지켜냅니다. 정말 어이없이 삼진을 당하죠. 이게 제가 봤을 땐 직전 장면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살짝 멘붕이 왔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몸쪽으로 빠지는 공을 피했거든요. 사실 이거 적당히 피하는 척만 하고 맞았으면 만루였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밀어내기 1득점이었습니다. 근데 투랭은 이걸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피했을까요? 당연히 피하는 게 본능이었겠지만 결국 이건 절대 피했으면 안 되는 장면이었죠. 결국 이 작다면 작은 플레이 하나가 선수 멘탈을 흔들어 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차이는 결국 게임의 승패를 결정짓게 되었고요. 사실 다저스 입장에서 이 경기가 무승부로 가서 연장을 가거나 또는 여기서 역전 끝내기를 맞았다면 정말 시리즈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었기에 이 장면은 매우 중요했던 장면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보는 이유를 굳이 꼽자면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블레이크 스넬의 피칭이 눈부셨기 때문이죠. 선발이 8이닝까지 완벽한 투구를 마치고 내려온 상황에서 그것도 챔피언십 1차전 원정 경기에서 이런 경기를 넘겨주면 시리즈 모멘텀 자체가 넘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말이 나온 김에 스넬의 이야기를 이어서 설명하면 오늘 경기의 히어로는 누가 뭐래도 블레이크 스넬이 였습니다. 단기전에서 강력한 선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야말로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죠. 블레이크 스넬은 첫 경기 선발로 나와 8이닝 1피안타 무사사구 10타 3진 잡아내는 미친 활약을 보여주며 승리 투수가 됩니다. 이로써 포스트 시즌 성적은 3경기 3승 21이닝 28K ERA 0.86이라는 미친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팬들이 농담처럼 말했던 가을까지만 보내봐 그 뒤로는 내가 해줄게 모델을 아니 진짜로 해내고 있는 가스넬입니다. 스넬 피칭 분석을 잠시 이어나가 보면 우타자 기준으로 보면 스넬은 기본적으로 3가지 틀을 가지고 게임을 풀어나갑니다. 몸쪽 하이 패스볼을 근간으로 백풋과 가운데로 떨어지는 커브, 그리고 바깥쪽 체인지업이 주 패턴이죠. 그중 최고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커브입니다. 하지만 최근 포스트시즌의 경기와 오늘 경기에서는 이 체인지업이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로 타자들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체인지업을 미친듯이 던지는데 이 체인지업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공이 안 좋은가? 페스티벌 로케이션은 아주 날카롭고 커브 역시 여전히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고 있죠. 양대리그 사이 영상, 투타임 사이 영의 근본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좌타자 승부에서도 당연하지만 강합니다. 좌타자와의 승부는 바깥쪽이 주요합니다. 좌타자에게는 이제 슬라이더를 활용하는데요. 바깥쪽 패스트볼 플러스 슬라이더의 조합 위에 커브를 얹어 타자들의 타이밍과 궤적을 모두 망가뜨려 버립니다. 베나구의 활용 능력이 진짜 미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스넬은 7이닝 3실점을 하는 것보다 5이닝 무실점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약간 변태적일 정도로 실점을 싫어하는 타입이라 베나구를 정말 많이 유인구를 던지고 풀카운트 승부가 유독 많은 타입의 선수이기에 특히나 컨트롤 컨디션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같이 긁히는 날, 체력이 빵빵한 나의 스넬은 정말 그 어떤 투수보다 믿을만하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베나구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오늘 승리 인터뷰에서도 패스트볼의 로케이션이 좋았던 게 좋았다라고 언급했는데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스넬의 패스트볼은 투수들의 시선을 묶어두고 베나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는 그야말로 바닥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나 바깥쪽 체인지업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몸쪽으로 찔러 넣는 의도적인 패스트볼이 매우 중요하죠. 반대로 저 타자에겐 바깥쪽 슬라이더를 잘 써먹기 위해서
경기에서 역시 바깥쪽으로 구사되는 패스트볼 역시 매우 중요하고요. 매우 영리하게 자신의 장점을 있는 그대로 활용할 줄 아는 투수입니다. 정말 이렇게 매번 큰 경기에서 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래 뭐 정기 시즌 못 던지는 거 뭐 그까이 것 그냥 이라는 관점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포스트 시즌에서도 과연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스넬의 올 시즌 포스트 시즌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토론토는 첫 경기를 내준 게 정말 컸다고 생각합니다. 시애틀은 디트로이트와 15회 연장까지 가는 혈투 끝에 가까스로 승리를 차지하고 챔피언십 시리즈에 올라왔는데요. 그 말인즉슨 투수를 정말 많이 썼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서 쉴 수 있었던 시간은 더욱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1차전을 3대1로 그것도 긴 원정기를 떠난 팀이 이겨냈습니다. 이 경기의 모멘텀을 가져온 선수는 브라이스 밀러였습니다. 1회 말에 1번 타자 조지 스프링어에게 첫 타석 홈런을 내주고 이어 1사 1, 2루 찬스까지 내주지만 그 이후로 아주 침착하게 타선을 막아내며 더 이상 그렇다 할 찬스를 내주지 않았거든요. 팀 시애틀은 2회에 산탄데르 2루타를 제외하곤 그 이후로는 단 하나의 안타를 내주지 않고 압도적인 투수력으로 1차전을 승리합니다. 단순히 1승이 아니라 24년 만에 챔피언십 시리즈 승리하는 모멘텀, 거기다 터프한 상황에서 승리를 하고 온 팀원들의 멘털리티까지 이 시리즈의 첫 승을 팀 시애틀에겐 엄청난 고향감을 안겨주는 승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두 번째 경기는 10대3이라는 압도적 스코어로 승리를 가져옵니다. 중요하다 언급했던 예세베지는 1회 3런을 맞았고 역시 연투로 걱정된다는 루이 발랜드는 5회 역전 3런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7회 조시 네일러의 투런까지 총 합점이라는 큰 점수를 내주며 토론토의 투수진이 붕괴됩니다. 시애틀은 이런 한방에 있는 선수들이 라인업이 많다는 게 장점이었는데 그 장점만 고스란히 나온 경기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토론토는 디비전 시리즈에서 그렇게 좋았던 타선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특히 게레로 주니어는 2경기 9타수 무안타, 졸튼 바쇼 2경기 7타수 무안타, 클레멘트 7타수 1안타, 타격 폼이 가장 좋았던 3명의 선수가 완전히 죽어버린 게 가장 큰 패착이었지 않나 싶네요. 이제 토론토는 시애틀로 가서 3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과연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ALCS 3차전 선발이 확정되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셰인 비버가 나오고 시애틀 메리너스는 조지 커비가 나옵니다. 조지 커비는 올해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몇 년간 좋은 활약을 보여준 시애틀 선발 야구의 근간이 되어준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도 2경기에 나와 12이닝 2.7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셰인 비버는 이번 포스트 시즌 한 게임에 나와 2.2이닝 3실점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셰인 비버는 믿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벼랑 끝까지 몰린 토론토는 반드시 셰인 비버가 해줘야 하죠. 그리고 NLCS 2차전 역시 선발은 정해졌습니다. LA 다저스의 선발은 야마모토 조시노부이고 미러키 브루어스의 선발은 프레디 페랄타입니다. 야마모토 정규 시즌은 173.2이닝 ERA 2.49, 페랄타 정규 시즌은 176.2이닝 ERA 2.70입니다. 용호 상박의 선발 기록인데요. 단 포스트 시즌은 야마모토가 조금 더 좋습니다. 야마모토는 2경기 10.2이닝 3자책점, 페랄타는 2경기 9.2이닝 5자책점. 페랄타는 2경기 동안 에이스의 면모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과연 이번엔 어떨지 보시죠. 그리고 10월 17일 금요일 9시 33분 토론토 vs 시애틀 3차전, 10월 18일 토요일 9시 38분 미러키 vs 다저스 4차전 CJ직 스포츠 한입 채널에서 생중계합니다. 경기 영상 중계인이 같이 와서 MLB 포스트 시즌의 뜨거운 플레이를 같이 보시죠.